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검색식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멤버십 방에 탐험가 방에서 두산님 검색식 좀 부탁드립니다. 장대 양봉이 뜨고 60일선 정도의 주가가 내려오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색식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색식과 화살표의 이제 그 화살표나 지표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검색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여기 기술적 지표 수식 관리자에서 기술적 지표가 있고 신호 검색이 있고 시스템 트레이딩이 있고 강세 약세가 있고 일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기술적 지표로 가면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뭐 색칠을 하고 이런 거를 차트에다 표현할 때는 기술적 지표를 이제 변형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 지표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신호 검색이라는 거는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값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 안 찍히는 세미콜론 찍히는 거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미콜론 안 찍히는 요런 마지막 값은 이거가 이제 1이나 0 그러니까 true, false로 나오는 귀결되는 이제 그런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크로스 업이니까 이제 크로스 업 아래에서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파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는 크로스 다운이 기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다운 하단선 밑에 있는 거가 종가가 그 하단선보다 위에 있냐 이제 뭐 이런 건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AND를 묶어서 뭐 ADX 요 값은 요거보다 크고 요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크로스 업을 했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묶어서 AND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true, false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가 이제 신호 검색이 됩니다. 그런 true가 되면 화살표가 뜨는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화살표가 안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세 약세는 이 면적을 칠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신호 검색이랑 비슷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가 이제 true, false도 맞아요. true, false도 맞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어떤 아까 조건에서 봤을 때 약간 크로스업이나 크로스다운 이런 것들은 딱 그 한 포인트를 가리키는 건데 보통은 강세 약세는 포인트보다는 뭐 종가가 뭐 그 어떤 장기 이평선 뭐 예를 들면 250선으로 해볼게요. 1년선을 250선으로 본다면 250선보다 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할 수 있는 강세 패턴, 약세 패턴에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요런 거가 강세 약세예요. 그러니까 신호 검색이랑 강세 약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강세 약세의 조건에서는 딱 한 포인트보다는 어떤 좀 계속해서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라볼릭 SAR 같은 경우에 어디 뭐 양봉일 때 아니면 뭐 음봉으로 쭉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양봉 음봉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또 뭐 어떤 기준선보다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강세 약세는 신호 검색이랑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확 띄게 화살표보다는 화살표 너무 많으니까 눈에 확 띄게 하려고 불기둥은 이제 화살표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강세 약세를 이용해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으로 넘어가서 자, 다시 아까 전에 물어봤었던 게 장대 양봉이 뜨고 60일선 정도에 눌린 요런 거를 이제 문의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60일선에 근접하게 하려면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보면은 뭐 주가 이동평균에 보면 여기 뭐 돌파도 주가 이동평균 돌파, 이제 크로스업, 크로스다운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비교도 있어요. 비교를 하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몇 프로 이내 근접했다. 이런 거 상세 이동평균 비교 요거를 쓰면 60일선에 근접한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런 상세 이평 비교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동평균과 이동평균을 비교하는 거고 그냥 종가랑 이동평균이랑만 비교하려면 이동평균 이격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동평균과 이동평균의 차이네요. 그냥 이격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격도 요런 게 있어요. 그냥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기준값 범위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60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0 이격도 100이라는 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뭐 98이다 그러면은 그 2% 정도 아래에 있는 거고 102다 이러면 2% 정도 위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기본 차트로 돌려볼게요. 그렇게 하고 요 검색된 걸 딱 보면 하필 정지된 게 떴네요. 네. 자, 그러면 무슨 색깔이 뭐를 나타내는지 지표 이름을 표시를 해주고 61선이 녹색이잖아요. 이 녹색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캔들을 좀 투명하게 하면 녹색이 녹색선 요건데 요 종가가 이렇게 왔으니까 완전히 61선에 근접한 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이용하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 양행도 봐볼게요. 요거는 녹색선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지금 뭐 64,000원에서 65,200원 이거가 이제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2% 이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검색이 되는 거고 요거를 뭐 99와 101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이제 검색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101 이렇게 하면 이제 1% 범위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6개 검색되던 거에서 이걸 누르면 유한양행 요게 날라가겠죠. 검색 네 날라갔습니다. 우는 검색되네요. 이제 조건 만족은 521로 줄어들었고 우는 봐보면 우는 더 근접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1선에 근접한 거를 1% 플러스로 두냐 2% 플러스로 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아까는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4% 범위가 검색되는 거고 이것도 99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 정도 범위로 검색되는 겁니다. 그럼 더 검색되는 조건 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 그냥 여기 근접하면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어떤 장대 양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눌린 요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인벨로프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볼린저 밴드를 써볼게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이 채널 지표에서 근데 이게 오늘 기준이 아니고 과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아니면 뭐 한 분기 전에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이런
전에 장대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눌린 거를 찾고 싶은 거니까 기간 내라는 요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간 내 돌파 20의 2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몇 봉 이내에 돌파했냐. 이게 5봉 이내가 되면 일주일 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45종목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보면 헷갈리니까 다른 건 없애겠습니다. 61선만 남겨놓고 조금 두껍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만 남겨놓고 역시 두껍게.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5봉 이내에 상한선 돌파했냐.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봉 이내에 상한선 돌파하고 눌렸죠. 근데 보시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에 눌린 요 점을 찾고 싶다면 그러니까 오늘이 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5봉을 하면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20봉으로 하면 한 달이 되겠죠. 요렇게 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그래도 일동홀디스가 검색되네요. 그때 요때 돌파하고 눌린 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20의 2로 하지 말고 40의 2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때 돌파하고 눌린 상태가 검색되는 거죠. 이거를 뭐 60의 2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파하고 눌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돌파하는 정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걸 원하냐에 따라서 이제 요 기간을 좀 늘리거나 승수를 높이거나 할 수도 있겠죠. 승수를 2가 아니고 뭐 2.1로 하다거나 2.2로 한다거나 이러면 위쪽으로 밴드에 그 퍼지는 게 더 커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검색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원하는 어떤 타점이 있을 때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쓰지 않고 뭐 인벨로프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 내 어떤 기준선 돌파했다. 그래서 기간을 뭐 이것도 60을 선으로 해서 뭐 30%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 기간은 20일 상향 돌파 이렇게 하고 이걸 끄면 스펙주들이 많이 검색되는군요. 엄청나게 쐈었던 스펙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또 봐보려면 인벨로프를 넣고 여기서 60일에 30%로 아까 했었는데 저항선을 넣고 표시 이렇게 하면 이게 색깔 바꿀게요. 61선과 30% 이격이 떨어진 선이 인벨로프입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데, 인벨로프는 특정한 어떤 그 이동 평균선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그 이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61선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 한번 뚫어줬던 거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쐈었던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여기가 61선 상과 30% 이격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다시 61선까지 눌린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벨로프를 활용할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도 어차피 뚫어주고 다시 눌렸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더 좋을 때가 있고, 이제 종목이 검색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타점이 잘 검색됐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패 방지 기본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 기간 내 돌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를 뭐 40일로 해서 한 달 상향 돌파. 이렇게 하면 360 종목이 나오고, 여기서 이격도 이렇게 해서 (60일선) 기준으로 99에서 100일 이렇게 추가하면 아까랑 거의 같은 건데, 그 상패 방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조건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7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푸드나무, 여기서 인벨로프는 안 쓸 거니까 일단 빼고, 이것도 41선으로 맞춰서 원하는 대로 검색이 됐는지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상방을 뚫어주고 61선 눌린 이런 상태의 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요 타점보다는 사실은 요 타점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방을 뚫고 몇 번 지난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뚫어주고 첫 눌림, 요런 자리가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개구리 점프가 요런 자리를 잡으려고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검색식인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0일까지 눌린 거를 찾진 않았고, 개구리 점프에서는 뭐 기준선까지 눌리거나 뭐 요런 식으로 잡았었던 거죠.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했었죠. 그 돌파하고 나서 첫 볼린저 밴드 하단. 그래서 볼린저 밴드 요건 상한선이고, 하한선도 이렇게 표시를 한다 하면, 그 하한선은 20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선은 40일로 놔두고 하한선만 20일로 표현을 해보려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볼린저 밴드를 또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하한선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한선은 21선이 되는 거고 상한선은 40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타점이잖아요. 개구리 점프. 여기서 한번 쭉 뚫어주고 첫 눌림, 첫 하한선 다인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개구리 점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구리 점프 때는 60일이 아니고 좀 장기 입형 돌파로 했었죠. 어쨌든 컨셉은 이제 그런 컨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 60일선 눌림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식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요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자리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차트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뭐 화살표가 뜨게 하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요 자리에서 화살표 뜰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제 돌파할 때, 아니면 뭐 터치했을 때, 근데 조건이 뭐 60일선보다 위에 있을 때, 뭐 이런 조건들을 넣으면 여기다 화살표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면 그 좋은 조건도 있고 좋지 않은 조건도 있습니다.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많은 종목에서 다 동일하게 좋은 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인 거고,
안 좋은 자리라는 거는 어떤 종목에서는 좋은데 어떤 종목에서는 안 좋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조금 그 히트율이 떨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라는 게, 동전을 계속해서 뒤집으면, 그러니까 던지고 받고 확인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결국은 5대 5로, 그러니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수렴, 50대 5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는 앞면이 연속으로 4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것도 작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게 50, 그러니까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이렇게 4번을 곱하면 한 번, 4번을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전부 다 나올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률 적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전 앞면 뒷면 맞추는 이거를 4번이 아니고 뭐 100번 했다, 아니면 10,000번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앞면과 뒷면 나올 확률을 따져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수렴하게 됩니다. 50대 50.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 50%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수, 소수일 때는 뭐 좀 적은 확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지만, 대수로 가면 결국은 맞는 확률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2평을 돌파하고 눌림 자리, 이런 개구리 법칙에서 개구리 점프 자리 같은 데가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게 맞냐 떨어지는 게 맞냐, 이걸 쭉 차트를 봐보면 올라가는 게 50%보다 많구나, 그러니까 51%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자리들은 일단은 괜찮은 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원숭이가 아무거나 이거 올라가 내려가 하고 그냥 랜덤하게 찍어도 뭐 맞출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펀드 매니저들이 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아주 모욕하는 건데, 실제로 확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나 이럴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개구리 점프가 뭐 승률이 60%가 나오는 자리다. 그러면 이거를 10,000번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자리에서, 그러면 그 수익을 보는 경우가 손실 보는 경우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 가치 투자는 종목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언젠간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아갈 거야 라는 믿음 하에 그거를 계속해서 사고 홀딩하는 게 가치 투자라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 요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야.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뭐 60%야, 70%야, 뭐 80%야, 뭐 이런 그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50%보다만 높다고 하면,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게 결국은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자리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다 스스로 발견해 내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법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테님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이런 자리가 승률이 높구나, 이런 것들도 뭐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주식 트레이더님이나 JJ 리더님, 아니면 뭐 여러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트레이딩 쪽으로 뭐 천정개미님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타점,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검색식으로 만들고 화살표 만들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도 거의 다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제 좋은 기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해 보다가 아 이거 정말 괜찮구나 싶으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이제 뭐 거장들의 기법 뭐 이런 식으로 그 저장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유명한 옛날 오래된 펀드 매니저들의 가치 투자적인 그런 컨셉도 있지만 뭐 단테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주식 트레이더님, 뭐 JJ 리더님 뭐 이런 분들이 그 기법들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에 이거 정말 괜찮은데 싶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그런 기법들을 쭉 보시고 아 요럴 때 요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게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기둥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 여기는 불기둥이 없는데 네, 여기도 없고 네, 여기 불기둥이 떴죠. 여기 불기둥이 뜨고 나서 이렇게 대세적인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뜨자마자는 이제 좀 하락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불기둥이 뜨는 경우가 많다. 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기 뜬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한 종목 여기서 뜨고 쭉 올라갔죠. 여기 위에서는 없었고 여기서도 이게 뜨고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락을 또 쭉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불기둥이 떴네요. 그리고 또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다시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뜨고 좋았고 여기서는 뜨고 안 좋았네요. 바로 이런 확률을 따지는 거죠. NS 여기는 여기서 이제 불기둥이 떴고 이제 흐름이 이제부터 다시 상승 추세가 이 하락하던 추세가 불기둥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푸드나무 네, 여기 있는 7종목 중에는 뭐 지금 한 3종목 정도밖에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서도 뜨고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근데 뭐 계속 가진 않고 요때 이후로 또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서 대응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이만큼 빠질 때는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로 내려올 때 요런 때는 매도 타이밍이죠. 이제 요런 타이밍에서는 매도를 하고 뼈바르기로 쭉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 이제 승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이 어떤 게 좋으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았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불기둥 같은 걸로 이제 녹여낸 건데 이것도 항상 맞는 게 아니다. 아까 처음에 대수의 법칙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검색식에 대해서 좀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떻게 녹여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색식 말고 이제 화살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